원래는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황과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비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황과 업종 부분은 조금, 이슈된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5거래일 동안요, 오늘을 제외한 5거래일 동안에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5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5거래일째 갭상승 이후에 눌려서 음봉이 떨어지는 흐름. 근데 종가는 전부 되돌려놨죠.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도 한 명이 아니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흐름에서 매수 강도를 위쪽으로 주게 되면서 6거래일 만에 양봉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렇게 돼서 이제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황을 좀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된 업종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추세 부분의 연장인데요. 추세 부분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앞부분 짧게 복습을 하고요. 뒷부분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 오늘은 돌파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돌파 갭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엄청난 단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로 옮겨오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추세 부분 복습부터 차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표를 놓고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매번 보시는 내용이라서 하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턴 분석 어떤 거 했죠? 일본식 캔들 했죠. 그리고 지표 분석 했죠. 그리고 보조 지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에서 이평선과 저항선 지지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란 무엇이냐? 어차피 지금 뭐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추세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을 띠고 쭉 뻗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크게 한번 변곡이 나와서 꺾이게 되거나 뭐 바닥에서부터 돌리게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한 번 형성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추세 분석의 종류는요. 지지선 배웠죠. 저항선 배웠죠. 추세선 배웠죠. 이평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갭을 이제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갭이란 무엇이냐? 갭이란 무엇이냐?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인데 캔들 있죠? 캔들과 캔들의 사이, 이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빈 공간도 꼬리는 다 빼는 거예요, 사실상. 꼬리는 안 보시는 거고 몸통 대 몸통의 갭. 그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시세는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됩니다. 이 갭 발생의 의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보셔야 되는데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악재가 나오면 뭐 말 그대로 점한가가 나올 수 있고 개파락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윗방향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러한 갭이 발생된 이후에는 향후 강력한 추세가 형성될 것을 예고한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갭과 돌파 갭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일반적인 갭과 돌파 갭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지선과 혹은 저항선 이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갭이 발생되면은 이 갭을 메꾸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갭이 지지선이 되든지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발생된 갭이 만약에 잘 이게 뭐 메꿔지지 않고 잘 지지가 되면은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방향성도 강화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갭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의 종류를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갭.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발생되는 갭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1% 상승하고 출발했어. 혹은 1% 하락하고 출발했어요. 갭은 갭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구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무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갭이 일단은 보통 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돌파 갭.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배울 부분이 돌파 갭입니다. 근데 급증 갭과 소멸 갭은 이 내용만 오늘 이해를 하시고 배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돌파 갭 부분은 주요한 지지선과 혹은 주요한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그 추세가 하락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 하락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요. 저항선을 갭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윗방향의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갭이 아니라 돌파 갭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보통 갭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갭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이러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갭이 발생되면서 그 저항을 뚫고 가는 흐름, 혹은 이 저항선 밑에서 갭이 발생되면서 양봉으로 이 저항을 전부 감싸 안고 뚫고 가는 흐름,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돌파갭이 되고요. 이 돌파갭은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급진갭과 소멸갭, 뭐 손꼴반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보자. 오늘은 보통갭, 돌파갭 배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갭 어떻게 돼 있다고요? 횡보 국면 혹은 완만한 추세 국면에서 그냥 뭐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뭐 1% 혹은 2%. 특히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래량에도 위르든 아래르든 뻥 떠서 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흔히 나오는 갭이고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LG 디스플레이의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조그마한 갭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그죠? 이쪽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뭐 여기서도 나오고 몸통 대 몸통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통 갭은 우리가 그냥 흔히 나오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돌파갭입니다. 돌파갭은 어떤 거라고요? 주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갈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갭이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돌파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생되면요, 시세는 어떻게 된다? 추세의 강화를 알리는 그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양봉 뽑아 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갭이 빵 하고 발생했어요. 얼마나 세게 올라가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은, 거래량이 막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전 저항을 뚫고 가는데 거래량도 없이 뚫고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건 매물이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냥 거래가 펑펑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신뢰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에 쭉쭉 뻗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갭이 발생된 이후에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눌린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터져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면은 갭이 메꿔주기보다는 추세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랫방향입니다. 아랫방향으로 안타깝게도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개파락이 그냥 팡 하고 엄청난 큰 갭이죠. 보통의 캔들보다 더 큰 그러한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추세는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밀려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배울 건 사실상은 그 윗방향으로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갭의 기준의 윗방향의 흐름인데, 여기서 놓고 보시면은 이 앞전의 저항, 저 앞전의 저항, 고점 부분을 뚫어버립니다. 갭으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그 추세를 위쪽으로 쭉 끌고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된 이후의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몇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LG생활건강, 그리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돌파갭, 저항 라인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삼양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나서 추세에 이어지는 흐름. 자, 현대아이스코입니다.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도 돌파갭. 돌파갭을 놓고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있어요. 자, 여기서 돌파갭이 나왔으니까 이 저항 라인 못 뚫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캔들 있죠? 양봉 캔들. 여기는 좀 작습니다만 이 양봉 캔들이 뭐 이만하게 나온다든가 라고 했을 때, 혹은 여기서부터 양봉 캔들이 쫙 뻗어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도 돌파갭 이후에 양봉으로 전부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부 돌파갭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시세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야, 이 한미약품 내가 한번 잡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종목도 잡고 싶다. 그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흘러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에 지금 검은 색깔로 막 너무 막 정신없게 줄을 건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갭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갭이 됩니다. 두 번째 갭. 그리고 여기도 갭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야, 저게 돌파갭인지 보통 갭인지 뭔 갭인지 어떻게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보다 더 당겨드렸어요. 조금 전보다. 쭉 당겨서 일봉의 기준인데 2014년 기준까지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쫙
뻗어 올라가면서 52주 고가를 뚫고 넘어가는데 요 갭 부분, 그림 그려드린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된가? 저기 앞쪽에 2014년도에 형성됐던 이 고점 라인을 52주 고가 부분은 그냥 막 팡 하고 뚫고 간다는 거예요. 뭘로? 갭상승으로. 그 전날 장대 양봉에 이어서 갭상승으로 뚫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갭도 조금 땡겨갖고 보여드리면은 2013년입니다. 2013년까지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부분.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2014년도 그 저항 라인 뚫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여기에서 발생된 추가적인 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가는데 갭을 만들어버리고 뚫고 하면서 그냥 쫙 뻗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182%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셨어도 이 바닥도 필요 없어요. 갭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다. 1차적으로 돌파 갭을 또 못 보셨다. 우리가 흔히 이 두 번째 갭은 급진 갭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급진 갭을 인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못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저기 2013년도 고점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또다시 돌파갭이라고 인상할 수 있잖아요. 돌파갭 발생된 이후에 갭이 메꿔졌나요? 안 메꿔지죠. 그럼 여기서 편입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이외에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두 종목을 더 보여드릴 겁니다. 한 종목은 기존에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 4차례 정도 그냥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여드릴 종목은 이름을 좀 감춰놨어요. 그 종목이 핵심 종목인데 한번 놓고 보죠. 어떤 종목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보시면은요. CNS 자산관리예요. CNS 자산관리인데 우리가 이 교육용으로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갭이 직전 고점 라인들을 뚫고 갑니다. 저항선을. 예? 이 저항선.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저기 하나 나와 있는데 저항의 고점을 못 뚫지 않았느냐? 갭으로 뚫고 봉으로 더 뚫고 그 고점을 뚫고 올라버리죠.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파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파갭.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또 돌파갭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사실상 급진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급진갭 안 배우셨으니까 이것이 또 돌파갭이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갭이 딱 나오는 시점에 이 앞전 52주 고가를 그냥 펑 치고 올라가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캔들 배우셨고 그랜빌 통해서 이평선 배우셨고 추세 배우는 중인데 이 추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놓고 보니 야 이러한 급등 종목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까? 뭘 어떻게 잡아요? 갭을 지금 알려드릴 갭. 쉽죠? 예? 여기 어떻게 했어요? 추가갭 나왔죠? 그럼 추가갭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상승 나와버려요. 예?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잖아요. 여기서 갭 한 번, 여기서 갭 한 번, 여기서 놓쳤다고 치면 여기선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셨을 경우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아쉽게 갭을 한번 메꾸긴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럼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기관에서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보고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중간 배당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그냥 막 무작위로 사재껴요, 지금. 무작위로. 엄청나죠? 평균 단가 지금 수준도 또 늘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간에 무료 방송 빨리 오셔야죠.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 종목을 또 왜,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편입을 하고 또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그 부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예?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요. 여기죠. 이러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인데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제 벌써 3월 10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림 보여드리면서 야, 이 종목은요. 갭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내셔야 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3월 24일 날 갭 분석 교육 내용 또 말씀드리면서 수급 보여드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저러한 아까 보여드린 일봉 차트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교육을 시켜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이러한 수급 부분이 지금 누적으로 3월 24일 이후에 더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느냐? 당연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수급 부분. 그럼 우리가 뭐뭐 배운 거예요? 수급에 대한 부분 배웠죠. 캔들에 대한 부분 배웠죠. 갭에 대한 부분도 배웠는데 갭은 좀 단순하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오늘로써 돌파 갭을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돌파 갭이 나오면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고, 네? 아까처럼 올라가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말고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 종목도 여기서 돌파 갭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갭이 나왔죠? 그리고 그 고점 부분을 양봉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치고 올라가면서 이 고점 저항선을 다 뚫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갭이 또 나와요. 응? 근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갭이 보통 갭 아니냐? 아니에요. 돌파 갭 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급진 갭인데, 급진 갭은 아직 안 배우셨잖아.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뭘로? 앞부분은 더 당겨갖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 쫙 당기고 또 2013년도까지 쫙 당기니 여기 앞부분에 이러한 돌파 갭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돌파 갭이. 그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야, 이거 일봉으로 보면 너무 가파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봉으로도 한번 보셔야죠. 그 일봉 부분에서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랠리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엄청난 숨겨진 내용들이 있겠죠. 펀드멘탈이면 펀드멘탈. 그러니까 실적 재료면 실적 재료. 거기다가 숨겨진 또 재료가 있어요. 거기에 수급 부분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이 눌릴 새가 없어요. 눌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만 갖고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즘에 자주 보여드린 내용 아니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의 기준에서 우리가 아까 일봉과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과 주봉으로 놓고 볼 때, 야, 돌파 갭이 나왔는데 앞전에 보니까 야,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이 고점까지 뚫고 갔어요. 예? 요 앞부분 2013년도, 14년도 요 앞부분에 고점 부분까지 다 뚫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보실까요? 자,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또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야, 너무 가팔라.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이걸 편입하라는 거야? 아니죠. 월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이러한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고점을 잡고 잘라내주면은요, 그러면 벌써 하락 추세는 돌린 겁니다. 상승 추세로.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잡고 돌린다 할지라도 역시 추세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을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거기에 야,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데 M&A 재료가 있습니다. M&A 재료가 있는데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 쪽에서 자본이 유치가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이 종목이 그런 상태예요. 계속해서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금 또 서두르고 있어요. 거기에 실적 개선폭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정 세력들의 매집까지 단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추세에서 어디까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쭉쭉쭉. 왜? 사상 최대치 고점 왜 못 찍겠어요? 그만큼의 내용이 있는 종목이다. 다시 역으로 백으로 돌려서 다시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돌파갭이 나왔다. 우리 돌파갭 배웠어요. 돌파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다? 앞에 보니까 한미약품 뭐 다른 종목 펑펑펑 치고 올라왔죠. 이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시세가 나왔다. 근데 여기에 한 번 또 갭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돌파갭으로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는 돌파갭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추가적인 랠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봉입니다. 이 정도의 랠리가 나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고 기본적인 재료 내용들이 있다. 아시겠죠?